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에서 4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삼성전자를 좀 까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칭찬할 것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까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특별 배당금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요.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이 특별 배당금이 책정이 되면서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기본 분기 배당금은 보통주 기준으로 주당 354원이지만 자녀 재원을 활용한 이 특별 배당금으로 1578원을 더해서 지난 4분기 배당금은 주당 1932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특별 배당금과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업계에서는 주당 1000원 내외로 예상을 했었는데 삼성의 이번 결정은 주당 1578원으로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기존 결상 배당금인 주당 355원에 특별 배당금 1578원을 더해서 한 주당 1933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번에 특별 배당금을 포함한 이 배당금 총액은 13조 1243억 원 정도 되고요. 보통주 기준으로 배당률은 2.6%, 우선주 시가 배당률은 2.7%입니다. 배당률만 놓고 보면 역시 현재 시중의 은행 금리보다는 높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 제가 특별 배당금보다 더 기대했었던 정기 배당금의 상향과 관련해서는 좀 아쉬운데요. 현재 삼성전자의 연간 배당 규모는 9조 6천억 원 정도인데 향후 3년 동안 2천억 원이 상향된 9조 8천억 원을 집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바로 이 2천억 원 정도밖에 상향되지 않은 이 정기 배당금에 좀 실망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향후 몇 년간 삼성전자의 이 사업 전망은 굉장히 밝죠.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한 이 영업이익 상승과 파운드리에서의 매출도 본격화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 상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3년 동안의 이 정기 배당금을 겨우 2천억 원 규모로 상향 조정했다는 것은 이 삼성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배당 정책을 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되는 2천억 원을 현재 삼성전자의 주식수로 나눠보면 연간 주당 29원 정도의 배당 상승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되면 현재 연간 배당금인 1411원에서 29원이 증가한 1440원 정도가 되고 분기별로는 354원에서 360원 정도로 6원 정도 상향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인데요. 자, 배당률을 3% 정도까지 올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기 배당 이후 앞으로 3년 동안 잉여 현금 흐름의 50% 내에서 잔여 재원이 발생하게 되면 이번처럼 추가로 환원하는 정책은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자, 여기서 저는 또 한 번 실망을 했습니다. 현재 잉여 현금 흐름의 50%에서 다만 몇 %라도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자, 그대로 50%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자,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를 운영함에 있어서 쓸 돈 다 쓰고 남은 현금의 50%를 주주들에게 환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남았는데 거기서 50%인 50원을 주주들에게 나눠서 돌려주는 것인데, 이 비중이 높아질수록 주주들이 가져가게 되는 특별배당 형식의 이 배당금 역시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삼성의 이 50% 동결은 큰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나마 기대되는 점은 올해부터는 매년 연간 잉여 현금 흐름 실적을 공유해서 잔여 재원 규모를 명확히 하고 의미 있는 이 규모의 잔여 재원이 발생했을 경우는 이 중 일부를 조기 환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3년 후가 아닌 이 중간중간에라도 먼저 배당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은 변수가 많아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여지를 남겨뒀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의 최대 경쟁자죠. TSMC의 배당 성향과 비교해보면 이번 결정이 더욱더 안타까운데요. 자, TSMC는 잉여 현금 흐름의 70%를 주주들에게 환원하고 있습니다. 삼성과는 20%나 차이가 나는데요.
자, 그만큼 벌어들인 돈을 주주들에게 더 많이 돌려준다는 말이죠.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삼성전자가 훨씬 더 앞서는 데 반해서 시가총액은 오히려 TSMC가 훨씬 높은데요. 자, 배당률의 영향도 적지 않아 보이죠. 자, 그도 그럴 것이 똑같은 업체라고 생각했을 때 배당이 더 높은 기업의 주식을 사지 않을까요? 자, TSMC는 배당도 높지만 기업의 이 성장성 또한 크기 때문에 최근 주가와 이 시가총액 역시 크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TSMC와 비교를 하고 보니까 이번 삼성전자의 이 보수적인 주주 환원 정책 결정이 더욱더 아쉽고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좀 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발표했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어제 미국 시장이 안 좋았죠. 그 영향도 있겠지만 그것을 상쇄할 만한 큰 거 한 방이 없었다는 것이 오늘 매도 버튼을 많이 누르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이니까요. 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실적은 꽤나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연간 매출액은 236조 8,100억 원으로 2019년 대비 2.78%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35조 9,900억 원으로 2019년 대비 무려 29.62%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4분기만 놓고 보면 3분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하락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은 2.78%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26.35%나 증가를 했습니다. 자, 4분기에 영업이익이 하락한 이유는 메모리 가격이 하락을 했고 이 세트 사업에서의 매출 또한 감소를 했는데요. 자, 상반기에 이 PC와 가전의 매출이 많이 올랐죠. 자, 그에 반해서 하반기에는 이 수요가 줄어들면서 감소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자, 원화 강세로 인한 환율 하락도 이 수출 위주의 부품 사업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똑같은 제품을 1,200원에 파는 거랑 이 1,100원에 파는 거는 다르죠. 수출 산업은 이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영업이익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대신 원자재 수입 업체들은 오히려 좋겠죠. 자, 수입 시에 발생하는 이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삼성은 이 고가의 EUV 장비 등 수입도 병행을 하고 있죠. 자, 단순히 환율 하락이 무조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그나마 기대가 되는 점은 이 반도체 부분에서 의미 있는 인수합병, 즉 M&A를 시사한 점인데요. 자, 현재 삼성전자는 110조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죠. 2017년 전장회사인 하만 인수 이후로 이 M&A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자, 3년 동안 지속해서 이 M&A 대상을 매우 신중히 검토해 왔으며 준비도 많이 된 상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정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정책 기간 내에 의미 있는 규모의 M&A를 실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AMD, SK 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대형 M&A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 역시 이 100조가 넘는 총알이 장전이 되어 있는 만큼 저도 주주로서 삼성전자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이 M&A가 빨리 발표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만큼 향후 이 전기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 또한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 분야의 현재 1위 업체죠. 네덜란드의 NXP 반도체를 인수하고 이 하만의 전장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 선점을 이루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올 한 해 전반적인 사업 전망은 여전히 밝아 보입니다. 시스템 LSI 사업부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용 AP칩과 이미지 센서 등의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고, 파운드리에서는 EUV 5나노 공정과 8나노 칩 생산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올 한 해 가장 기대가 됩니다. 자, 평택에 이미 공장 증설이 되고 있고, 자, 미국에서도 대규모의 증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늘어나는 파운드리 수요에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는 이 모바일과 서버 수요 증가에 따른 업황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자, 디램 등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상승으로 영업이익 증대 역시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갤럭시 S21 출시와 폴더블 폰 등 이 플래그십 제품과 중저가 이 5G 스마트폰 라인업을 늘려서 전체적인 이 스마트폰 판매도 확대되고 수익 개선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5G 네트워크 사업에서도 신규 수주 확대 등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사업을 더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전반적인 삼성전자의 올 한 해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여전히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이죠. 자, 배당금 역시 제 기대치에는 못한 수준의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이었지만, 자, 이만큼의 배당 성향과 성장성까지 갖춘 기업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죠. 하지만 투자는 투자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자,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각자 신중하게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